역시 31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30회가 넘었네요. 꾸준히 계속 달려가다 보면 50번, 100번 이렇게 채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 편 한 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0번째 다뤘었던 크리스티나 로제티의 Upill이라는 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언덕 위로라고 직역해 볼 수 있겠는데요. 사진은 그 전에 이미지가 사진이라면 오늘은 그림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인적사항은 지난 에피소드 30번째에서 간단히 언급하긴 했었는데요. 그때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 형제 자매들이 거의 대부분 문학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교수 활동도 했었고 또 시인이었고,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교사 활동을 했었고 시인이었고, 또 오빠도 시인, 또 화가 활동도 했다고 기록이 남아있네요. 또 언니도 마찬가지였었고 본인도 시인이었던 걸로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어렸을 때 조금 신경이 쇠약했나 봐요. 그때 아픔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기독교에 귀의를 하면서 좀 치유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두세 번 정도의 연애를 했었는데요. 그게 결혼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혼자 살다가 암투병으로 64세에 사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연애했던 상대가 또 화가였었고 또 학자였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집안 내력이나 살아왔던 여정들이 대부분 문학 내에서 계속 있었던 그런 여성 시인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길과 관련된 건데 인생에 좀 비유를 하는 시인 것 같아요. 길과 인생을 서로 비유해서 쓴 대표적인 시가 로버트 프로스트의 The Road Not Taken이라고 있었잖아요. 임용 시험에도 나왔었고요. 그 시와 조금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인 Uphill, 크리스티나 로제티의 시를 한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이쿠. 언덕 위로, 크리스티나 로제티. 길이 언덕 위로 내내 구불구불하나요? 네, 끝까지 그래요. 오늘 여정은 하루 종일 걸릴까요? 아침부터 밤까지. 네, 친구요. 그런데 밤에 쉴 곳은 있을까요? 서서히 어두운 시간이 될 때 지붕 하나. 어둠이 내 얼굴에서 그것을 숨기지 않을까요? 당신은 그 여인숙을 꼭 찾을 거예요. 밤에 다른 여행자들을 만나게 될까요? 먼저 떠난 사람들. 그럼 문을 두드려야 하나요? 보이면 불러야 하나요? 그들은 당신을 문가에 기다리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행에 고달프고 약해져 위안을 얻게 될까요? 당신은 고생한 대가를 얻겠지요. 저와 찾아온 모두에게 침대가 있을까요? 네, 오는 누구나 침대는 있어요. 특이한 형식이 좀 보이지요? 여기 PPT의 3행 같은 경우는 will부터 long day 이거 한 줄입니다. 줄이 좀 길어서 좀 넘어갔는데요. 4행으로 4연으로 된 시고요. 문답 형식이에요. 그죠? 뭔가 대화체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질문이 있고 답과 비슷한 이행이 있고, 그러니까 짝수행은 답, 홀수행은 질문,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두 행씩 한번 또 마찬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1행 볼까요? Does the road wind uphill all the way? Yes, to the very e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로드가 주어죠, 그죠? Does the road wind? 그러니까 여기는 wind라고 읽으면 안 되고 동사니까 wind라고 읽는 게 좋겠고요. 뭔가 이제 실 같은 걸 감다 또는 뭐 구불구불하다 이런 뜻의 동사의 뜻이 있잖아요. 길은 구부러져 있습니까? uphill, 언덕 위로, all the way, 항상 내내 뭐 이런 뜻이죠. 길이 계속 쭉 오르막길인데 구부러져 있나요? 일단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걸 물어본 이유를 쭉 읽어보면 왜 구부러진 길이고 오르막길인가를 여러분들 연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행은 그렇게 미리 감안해 두고요. 길이 언덕 위로 내내 구불구불하나요? Yes, to the very end. 네, 구불구불하다고 답을 하네요. To the end, 베리가 끼어가는 거죠? 더 베리하면 바로 뭐 이런 느낌의 단어잖아요. 매우란 뜻 말고. 그래서 to the end, 끝까지요. 결국에는요. to the very last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비슷한 표현으로. 끝까지 라는 표현으로 맨 끝까지. 그러니까 맨의 뜻이겠죠. 맨. 가장 이런 느낌으로 가장 끝까지 계속 오르막길이고 구불구불합니다. 길이 힘든가 보죠. Will the day's journey take the whole long day from morn to night, my friend? 이게 3, 4행입니다. 1년에. 그러면 The day's journey가 주어겠죠? take가 동사이고 하루의 여정이 take. 근데 뒤에 day라는 어떤 시간과 관련된 단어가 나왔으니까 걸리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take는 하루의 여행이 전체 긴 하루가 걸릴까요?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 여정은 하루 종일 걸릴까요? 이렇게 표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이라는 표현으로 whole day 또는 all day long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답으로 해당하는 말이 from morn to night, my friend. my friend 호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친구요. from morn to night.
뭐는 모닝의 줄임말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이렇게 뭐 시어나 문예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요거 비슷하게 여러분들 이제 내일이라는 표현으로 tomorrow라고 있잖아요. 줄여서 morrow도 내일 아침, 내일, 다음 날 이란 뜻으로 쓰기도 하는 문예체 표현입니다. 존던의 시에 나오는데 good morrow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요. 네, 친구요. 하루 종일 오르막길에 구불구불한 길을 지금 상황으로 펼쳐져 있네요. 이어 볼까요? 1행입니다. But is there for the night a resting place, aloof when the slow dark hours begin. 하지만 there is인데 의문문이 돼서 is there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있을까요? For the night가 중간에 끼어들어가 있고 부사구로 resting place가 있을까요? 라고 해석하면 좋겠죠. 쉴 곳이죠. 그죠? 원래 resting place는 무덤이란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조금 세잖아요. 그죠? 우리 뭐 사망했다라기보다는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단어가 너무 강해서 old people 대신에 senior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순화된 표현으로 쉴 곳은 이제 죽음과 관련된 단어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쉴 곳이 밤을 위한 쉴 곳이 있을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이 aloof when the slow dark hours begin. 문장에는 하나의 구조, 그죠? 지붕하나요. 근데 뭐했을 위한 slow dark hours까지가 주어고 begin이 동사죠. when 이하에서 더딘 천천히 가는 어두운 시간이 시작될 때를 위한 하나의 지붕이요. 그래서 서서히 어두운 시간이 될 때 지붕하나요. 밤에 쉴 곳에 좀 시간이 좀 더디게 흘러간다고 느껴질 때 즈음에 지붕가 보인대. 그 다음 3, 4행 보겠습니다. May not the darkness hide it from my face? You cannot miss that in. May not 해서 의문문이 되는 것 같고 darkness가 주어이겠죠. 그죠? hide가 동사이고 it이 목적어일 것 같습니다. 어둠이, 암흑이 숨기지 않을까요? 그것을 내 얼굴로부터. 내 얼굴에서 그것을 어둠이란 존재가 숨기지 않을까요? 이수로 받을 만한 말은 resting place나 roof가 되겠죠? 쉴 곳이 있을까요? 지붕 하나요. 이렇게 답을 했으니까 결국 두 개는 비슷한 맥락의 표현인 거고 그 지붕을 어둠이 숨기지 않을까요?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는 보이지 않을까요? 라고 표현하겠죠? 그 지붕이 보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텐데 약간 의인화된 표현 정도 볼 수 있겠죠. 암흑이 어둠이 내 얼굴에서 그 지붕을 숨기지 않을까요? 이렇게 됩니다. You cannot miss that in. 당신은 그것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꼭 찾는다라는 표현으로 cannot miss라는 표현 쓰죠. 꼭 찾을 겁니다. that in. 이는 여인숙, 여관, 쉴 곳의 의미로 그 쉴 곳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resting place, roof, it, in. 이게 다 연결되는 지칭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죠? 문학 용어로 굳이 하나 얘기를 하자면 우리 한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요 지붕은 결국 쉴 곳, 집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요 in. 근데 하나의 집의 일부분을 표현해서 전체를 표현하는 경우를 환유라는 표현을 쓰죠. 네, 보통 메타포 하면 우리가 은유라고 표현하는 그죠? 스물은자를 써서 비유하는 대상이 숨겨져 있다는 표현으로 메타포잖아요. 메타노미는 환유라는 표현을 쓰고 환은 바꿀 환자예요. 그죠? 뭔가 작은 부분을 큰 부분을 지칭하는 말로 루프는 여기서 환유, 메타노미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3년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1행입니다. Shall I meet the wayfarers at night, those who have gone before? 제가 만나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다른 wayfarers 단어에 대해서 way가 붙어 있고 er이 붙은 형태죠. 그죠? fare라고 쓰면 원래는 교통수단에 내는 요금이죠. 그죠? 바퀴 달린 거에 내는 요금을 fare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fee 같은 경우는 어떤 전기세, 수도세, 세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학비도 될 수 있겠고, 입장료도 될 수 있겠고, 이거는 건물에 내는 요금이 fee고요. 그죠? fare는 바퀴 달린 것에 또 교통수단에 내는 요금으로, 그러니까 fare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면 요금을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결국 traveler예요. traveler. 여행자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way를 더 붙여서 길 여행자, 길을 오고 가는 사람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밤에 다른 여행자들을 내가 만나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답에 해당하는 말이 이거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구죠. 그죠? 답변들이 조금 불친절하네요. 앞에 다 구로 이렇게 툭툭 던져놓고 짤막하게 표현하는 거 보니까 그죠? 네, 바로 끝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하나 지붕이요. 그 집 안 놓칠걸요? 마지막에는 하나의 문장이네. 그죠? 다시 돌아와서 후이아의 those 사람들이요. 뭐한 have gone 가버린 그래서 지금은 없는 전에 떠나버린 사람들이. 그 다음 3사행 볼까요? Then must I knock or call when just in sight? They will keep me waiting at the door. 그러면 must I knock? 제가 노크해야 되나요? 아니면
조건절이 하나 더 있네요. 콜, 불러야 되나요? 뭐 했을 때? just in sight. in sight니까 어떤 시야에 있을 때, 그러니까 볼 수 있을 때. 그래서 보이면 call, 불러야 되나요? 아니면 문을 두드려야 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답변에 해당하는 말이 they will not keep you. 그들은 먼저 간 사람들이 먼저 집에 조그만 인에 도착했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간 사람들은 당신을 keep you, 유지시키지 않을 거다. waiting, 기다리게끔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at that door, 그 문가에서 집 앞에서 집 조그마한 인을 발견했는데 그 문가에서 기다리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나름 환영하고 맞아줄 것이다 라는 느낌인데요.